전혀 업무 이제 하는 실국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출연을? 저희가 이 대책을 준비하면서 네. 계속 재정 파트가 워낙 중요하고 또 금융 지원에도 재정이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루에도 수십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그래도 다뤄줄 수 있다. 자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방어를 하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최대한 지원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 반도체 하니까 우리는 이제 대기업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고 그 전반에 이번 지원 대책이 잘 온기를 미쳐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되겠죠?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열렸던 제2차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26조 원 규모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을 분들 많았을 텐데요.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네, 드디어 6월 26일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담당 사무관님들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의 전성준 사무관입니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의 신지호 사무관입니다. 네, 26조 하니까 일단 큰 숫자 같긴 한데 워낙 커가지고 사실 감이 잘 또 안 오기도 해요. 예, 저희가 업계 수요를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네. 업계 수요에 맞는 그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대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소기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각각의 니즈가 다를 것 같아요. 대기업들은 주로 어떤 부분을 요청을 하고 또 중소기업들은 또 니즈가 좀 다르고 그렇죠. 예, 좀 원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네. 그 지원 요구가 많았었고요. 산단 이런 데. 예, 산업단지 그런 요구가 많았고 네. 그 중소기업이나 소부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R&D 지원이라든지 네. 예, 그런 재정 지원 그런 쪽에 요구가 많았습니다. 먼저 금융 지원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금융 지원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천억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합니다. 우선 2027년까지 정부에서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7월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저리대출이라고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에는 마이너스 0.8에서 1%포인트, 중소 중견기업은 마이너스 1.2에서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지원합니다. 네, 제품 연구 개발에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첨단 산업 기업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분야 기업들을 위한 펀드 조성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현재 25년 조성을 목표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조성 중인데요. 이미 조성 중인 이 펀드에 대해서는 올 7월부터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실제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신규로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의 펀드를 더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기존 3천억 원 규모에서 8천억 원이 더 확대돼 총 1조 1천억 원 규모가 되는 겁니다. 네, 직접적인 투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이 국가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반도체 분야의 R&D의 경우 중소기업은 40에서 50%, 대기업은 30에서 4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첨단 반도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 등도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합니다. 네, R&D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동안에는 인정되지 않던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연구시설의 임차료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세액공제 분야가 늘어날수록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재정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에 25년에서 27년까지 3년에 걸쳐 약 5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팩 구축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빠르게 완료해서 우리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네, 요즘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AI잖아요.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AI 반도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 경쟁의 핵심으로 대두되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서 AI 반도체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팹리스 기업의 첨단 검증 장비 공동 이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 AI 반도체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합니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살펴보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네요. 네, 반도체 분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용수, 전력 등의 인프라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신속히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의 경우 국도 45호선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이 국도의 이설과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곡선 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로 구축 비용의 일부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합니다. 산단 내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전력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계획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조성돼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사무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최근 주요국 간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 K 반도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